안녕하세요. 내 손 안의 코치,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 다이어트는 개인별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서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방법도 1000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게 몇 가지가 좀 있고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의 여러 질문을 받아서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몇 가지 딱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저혈약이든 저혈약이든 적게 먹는 기간이 1-2주 정도일 때 기초대사량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주를 다이어트해서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고 적어도 한 달 이상을 해야 될 텐데요. 한 달 이상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의 저하는 필수적으로 동반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이제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초대사량 저하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생존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굶었을 때 성공적으로 이 굶는 걸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이제 어떤 필수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 저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살 수가 없는 거고, 다이어트를 해서 기초대사량이 저하되는 거는 어떤 종류든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막는 몇 가지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 저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느리게 가게 좀 조절을 해볼 수 있어서 근력 운동 하시는 게 이제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열량은 결핍이 되지만 단백질 결핍이 안 되게 조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육 감소를 좀 더디게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어트를 할 때 기초대사량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기초대사량은 노력으로는 조절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대사량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기초대사량의 저하를 어느 정도 느리게 가게는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표를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 소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 60에서 70%가 기초대사량이고 20에서 30%는 운동이라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활동 범위를 늘려서 이제 활동 에너지를 늘리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또 분해되고 소화되고 하는데도 역설적이지만 에너지가 쓰입니다. 이게 한 10%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인 기초대사량의 저하는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30%는 된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대사량은 나이가 많을수록 또 여성일수록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전에 여러 번 다이어트를 했던 경험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전적인 부분, 인종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60%는 내가 조절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지만 30%의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잘만 유지를 하더라도 기초대사량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줄여서 먹을 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요것도 제가 표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몸의 체중이 이제 빠지려면 사실 칼로리 기반이 제일 이제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들어오는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가 있어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소비 칼로리를 높이면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 칼로리는 섭취 칼로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섭취를 줄이고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소비를 약간 높이면 살이 좀 잘 빠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섭취를 줄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기초대사량이 같이 줄면서 60%에 해당되는 기초대사량이 줄니까 소비 칼로리가 확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취를 아무리 줄여도 소비 칼로리도 같이 줄기 때문에 체중이 이제 일정해집니다. 그게 보통 한 달 뒤부터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안에 몸은 어떤 상태냐 하면
뇌에서의 세팅은 내가 이게 비정상이다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중을 어떻게든 최고의 세팅에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배고픈 호르몬이 정말 콸콸콸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같은 경우 배고픔을 이제 일으키는 호르몬인데 이 농도가 2배 이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 칼로리는 아까 말했듯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적게 먹었는데도 체중이 변화가 없다가 배가 너무 고파지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먹는 거예요. 그럼 체중이 이제 확 늘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소비 칼로리가 한번 줄잖아요. 이거는 원래대로 못 갑니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그 부분을 감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칼로리가 이전보다는 줄기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적게 먹어야 그나마 유지를 하고, 이전보다 좀 더 먹으면 이제 다시 또 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일 힘듭니다, 사실. 간헐적 단식도 이제 상당히 핫하게 이게 항노화 과정으로 뜨면서 굉장히 핫한 이제 토픽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간헐적 단식과 그냥 꾸준히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 간의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요. 간헐적 단식이 통계적으로는 조금 더 체중이 빠진 걸로 나오는데, 간헐적 단식의 어떤 방법이 계속 열량을 줄인 것보다 더 잘 빠졌냐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극단적으로 하루 먹고 하루 굶고 하는 격일 단식이 있어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죠. 네, 하루 먹고 하루 굶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극단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5대2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이제 비슷하게 먹고 이틀 정도는 하루 500칼로리로 먹는 건데요. 하루 500칼로리, 이제 어느 정도 양인지 약간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비빔밥 적게 건강하게 먹는 한 그릇이 보통 600에서 700칼로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적게 먹는 걸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 500칼로리를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그렇게 이제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은 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가 가장 유명한데 16대8, 그러니까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내에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6대8의 단식 방법이 이제 가장 좀 흔하게 보편적으로는 좀 받아들일 만하고요. 보통 첫 식사를 12시에 하고 8시까지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그 다음 16시간 하는 단식을 말해요. 이 아까 말한 세 가지 단식, 하루 걸러 단식, 그 다음에 5대2 단식, 16대8 단식 중에서 칼로리를 그냥 계속 줄이는 다이어트와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거는 격일 단식이었습니다. 16대8이나 5대2 단식은 그냥 매일 조금씩 줄여서 먹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슬프지만 뭐냐면 적게 먹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내가 그래서 버티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방법들이 이제 커가지고 격일 단식이 나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것도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 보통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간헐적 단식과 칼로리를 줄인 단식 간에는 대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더 적게 먹는 걸 오래 유지하냐가 이제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